때는 조선 중기, 지리산 깊은 자락에 자리한 어느 외딴 산골 마을에 이선우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학문은 비록 인근에서 으뜸으로 꼽혔으나 가세가 몹시 기울어 끼니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었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초가집에는 현명한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두 자식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지붕 틈새로 빗물이 뚝뚝 떨어졌고 바람 부는 날이면 야른 벽이 위태롭게 덜컹거렸습니다. 그럼에도 이선우는 결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이웃마을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품삯으로 받은 쌀 몇 줌으로 연명했고 밤이면 희미한 등잔불 아래 책을 읽으며 학문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날도 그는 서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품삯으로 받은 쌀자루와 훈장이 덤으로 준 작은 막걸리 한 병을 품에 소중히 안고 어두운 산길을 걷고 있었죠. 스산한 가을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고 나뭇가지들이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으스스하게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늦었구나. 아내와 아이들이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겠지. 어서 발걸음을 재촉해야겠다. 이선우는 낡은 집신을 신은 발의 통증도 잊은 채 가족을 생각하며 걸음을 서둘렀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가족의 웃음소리는 그에게 세상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마루를 막 넘어서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기운이 그를 덮쳤습니다. 공기가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어디선가 사람의 것 같기도 하고 짐승의 것 같기도 한 기묘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선우는 숨을 죽이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심장이 방망이질치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길 한가운데 웬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키는 장정보다 조금 작았고 머리에는 낡은 갓을 쓰고 있었지만 그 주위로 옅은 푸른 빛이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형형한 눈빛이 어둠 속에서 그를 꿰뚫어 보고 있었죠. 이선우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것은 사람이 아니라 책에서만 보던 도깨비였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겠지만 평소 학문으로 심신을 단련한 그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도깨비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 깊은 밤, 산길에서 뵙게 되니 필시 이 산을 지키는 영험한 분이신 듯합니다. 소생, 이 길을 지나는 가난한 선비 이선우라 하옵니다. 도깨비는 자신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고 예를 갖추는 이선우의 모습에 적잖이 놀란 듯 했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죠. 허, 그대는 참으로 담력이 크구려. 나를 보고도 무서워하지 않다니. 나는 이 산에서 수백 년을 살아온 도깨비일세. 도깨비의 목소리는 의외로 맑고 어딘가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사람을 해치려는 기색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깨비 어르신이셨군요. 이 밤중에 어인일로 홀로 서 계신 것입니까? 껄껄, 사연이랄 게 있겠나. 그저 심심하고 외로워서지. 사람들은 나만 보면 기겁하고 도망가기 바쁘니 이 긴 세월 동안 말벗 하나 없었다네. 이선우는 도깨비의 말에서 깊은 고독을 느꼈습니다. 겉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모두가 두려워하고 피하는 존재의 슬픔이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막걸리 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내와 오붓하게 나누어 마시려던 귀한 술이었습니다. 도깨비 어르신, 제가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오늘 품삯으로 받은 막걸리가 조금 있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술 한 잔 나누며 말벗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 말에 도깨비의 푸른 눈이 놀라움과 감동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뭔일아? 네가 감히 나에게 술을 권하는 것이냐? 수백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로구나. 고맙네, 선비. 정말 고맙네. 도깨비는 감격한 듯 떨리는 손으로 술병을 받아들고는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이 맛이야. 선비, 그대는 참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로구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은혜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그저 길 위에서 만난 인연일 뿐입니다. 저 또한 오늘 어르신 덕분에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비와 도깨비는 길가 바위에 나란히 앉아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선우는 자신의 가난한 처지와 그럼에도 잃지 않는 꿈에 대해, 도깨비는 수백 년간 겪어온 외로움과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헤어질 때가 되자 도깨비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비, 그대의 따뜻한 마음에 내가 큰 감동을 받았네. 나는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갚는 도깨비. 내일 밤, 이 시간에 다시 여기로 와주게나. 내 그대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싶네. 다음 날 밤, 이선우는 약속대로 다시 그 산마루를 찾았습니다. 달빛 아래 도깨비가 어젯밤과 같은 모습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왔네, 선비. 밤새 그대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네? 자, 밖에. 도깨비가 내민 것은 한 뼘 길이의 작은 나무 방망이였습니다. 표면에는 용과 봉황을 닮은 신비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손에 쥐자 따스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일세. 원하는 것을 말하며 2번 두드리면 무엇이든 나타나지. 하지만 명심하게. 이 방망이는 마음이 선한 자만이 제대로 쓸 수 있네? 만약 그대가 욕심을 부리거나 나쁜 마음을 품으면 오히려 큰 화를 입게 될 것이야. 도깨비 어르신, 이토록 귀한 것을 제가 어찌. 그대는 욕심이 없고 마음이 고우니 분명 이 방망이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 걸세. 부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게. 그것이 나의 유일한 바람이네. 이선우는 깊이 절하며 감사를 표했고, 도깨비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남기고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선우는 아내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조심스럽게 방망이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쌀 한 가마니가 뚝딱 나오너라. 그러자 놀랍게도 텅 빈 방 한가운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가마니가 쿵 하고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여보. 정말이에요. 이제 우리 아이들 배골치 않아도 되겠군요. 아내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아이들은 신기함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날 이후 이선우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깨비의 경고를 잊지 않고 방망이를 오직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했습니다. 굶주린 가족을 위해 양식을 구하고 낡은 집을 수리하고 학문에 필요한 책과 종이를 얻었습니다. 그는 결코 사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굶주림에 시달리자 이선우는 밤마다 몰래 방망이를 사용해 곡식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올해 저희 집에 운이 좋아 수확이 조금 남았을 뿐입니다. 이웃끼리 돕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의 선행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무사히 겨울을 날 수 있었고 이선우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문은 욕심 많기로 소문난 이웃 마을의 최만석 부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군. 그 가난뱅이 선비가 갑자기 어디서 저런 재물이 났을꼬. 필시 무슨 비밀이 있을 것이다. 최 부자는 하인을 시켜 이선우의 집을 염탐하게 했고 마침내 도깨비 방망이의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어느 날 밤, 최 부자는 이선우의 집에 몰래 들어가 방망이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이 내 것이로구나. 자, 어디 보자.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쏟아져라. 그러나 그가 방망이를 두드리자 금은보화는커녕 방 안가득 지푸라기와 돌멩이, 심지어는 오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금을 내놓으란 말이다. 금. 그가 소리칠수록 더 많은 쓰레기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푸른 빛과 함께 도깨비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욕심 많은 인간아. 그 방망이는 선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쓸 수 있거늘 내 놈 같은 자가 사용하니 똥과 쓰레기만 나오는 것이다. 도깨비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도깨비는 방망이를 되찾아 사라졌고 최 부자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망신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도깨비는 다시 이선우를 찾아와 방망이를 돌려주었습니다. 선비, 그대는 방망이를 잃고도 화를 내거나 원망하지 않았더군. 그 모습에 나는 더욱 감동했네. 이 방망이는 영원히 그대의 것이야. 도깨비는 방망이와 함께 작은 책자 한 권을 선물했습니다. 그 책에는 학문의 정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책으로 공부한 이선우는 이듬해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높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는 훌륭한 목민관이 되어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렸고 방망이는 오직 큰 흉년이나 재해가 닥쳤을 때 백성을 구하는 데에만 사용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은퇴한 이선우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다시 산마루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오랜 친구인 도깨비가 변함없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구려, 선비. 아니, 이제는 대감이라 불러야 하나. 그대가 훌륭하게 살아온 모든 날들을 내가 지켜보았네. 참으로 자랑스럽구먼. 어르신 덕분입니다. 이제 이 방망이는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아니, 그 방망이는 그대 자손들에게 물려주게. 그리고 가르치게나. 결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대처럼 이웃을 도우며 살라고 말이네. 그 후로도 둘의 우정은 계속되었고 이선우는 평생을 존경받으며 살다가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덕을 기리는 비석을 세웠고 그날 밤 비석 앞에서 누군가 슬피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오랜 친구를 잃은 도깨비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때는 조선 중기 지리산 깊은 자락에 자리한 어느 외딴 산골 마을에 이선우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학문은 비록 인근에서 으뜸으로 꼽혔으나 가세가 몹시 기울어 끼니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었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초가집에는 현명한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두 자식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지붕 틈새로 빗물이 뚝뚝 떨어졌고 바람 부는 날이면 얇은 벽이 위태롭게 덜컹거렸습니다. 그럼에도 이선우는 결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이웃마을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품삯으로 받은 쌀 몇 줌으로 연명했고 밤이면 희미한 등잔불 아래 책을 읽으며 학문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날도 그는 서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품삯으로 받은 쌀자루와 훈장이 덤으로 준 작은 막걸리 한 병을 품에 소중히 안고 어두운 산길을 걷고 있었죠. 스산한 가을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고 나뭇가지들이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으스스하게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늦었구나. 아내와 아이들이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겠지. 어서 발걸음을 재촉해야겠다. 이선우는 낡은 집신을 신은 발의 통증도 잊은 채 가족을 생각하며 걸음을 서둘렀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가족의 웃음소리는 그에게 세상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마루를 막 넘어서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기운이 그를 덮쳤습니다. 공기가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어디선가 사람의 것 같기도 하고 짐승의 것 같기도 한 기묘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선우는 숨을 죽이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심장이 방망이질치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길 한가운데 웬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키는 장정보다 조금 작았고 머리에는 낡은 갓을 쓰고 있었지만 그 주위로 옅은 푸른 빛이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형형한 눈빛이 어둠 속에서 그를 꿰뚫어 보고 있었죠. 이선우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것은 사람이 아니라 책에서만 보던 도깨비였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겠지만 평소 학문으로 심신을 단련한 그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도깨비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 깊은 밤, 산길에서 뵙게 되니 필시 이 산을 지키는 영험한 분이신 듯합니다. 소생, 이 길을 지나는 가난한 선비 이선우라 하옵니다. 도깨비는 자신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고 예를 갖추는 이선우의 모습에 적잖이 놀란 듯 했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죠. 허, 그대는 참으로 담력이 크구려. 나를 보고도 무서워하지 않다니. 나는 이 산에서 수백 년을 살아온 도깨비일세. 도깨비의 목소리는 의외로 맑고 어딘가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사람을 해치려는 기색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깨비 어르신이셨군요. 이 밤중에 어인일로 홀로 서 계신 것입니까? 껄껄, 사연이랄 게 있겠나. 그저 심심하고 외로워서지. 사람들은 나만 보면 기겁하고 도망가기 바쁘니 이 긴 세월 동안 말벗 하나 없었다네. 이선우는 도깨비의 말에서 깊은 고독을 느꼈습니다. 겉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모두가 두려워하고 피하는 존재의 슬픔이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막걸리 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내와 오붓하게 나누어 마시려던 귀한 술이었습니다. 도깨비 어르신, 제가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오늘 품삯으로 받은 막걸리가 조금 있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술 한 잔 나누며 말벗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 말에 도깨비의 푸른 눈이 놀라움과 감동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뭔일아? 네가 감히 나에게 술을 권하는 것이냐? 수백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로구나. 고맙네, 선비. 정말 고맙네. 도깨비는 감격한 듯 떨리는 손으로 술병을 받아들고는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이 맛이야. 선비, 그대는 참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로구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은혜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그저 길 위에서 만난 인연일 뿐입니다. 저 또한 오늘 어르신 덕분에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비와 도깨비는 길가 바위에 나란히 앉아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선우는 자신의 가난한 처지와 그럼에도 잃지 않는 꿈에 대해, 도깨비는 수백 년간 겪어온 외로움과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헤어질 때가 되자 도깨비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비, 그대의 따뜻한 마음에 내가 큰 감동을 받았네. 나는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갚는 도깨비. 내일 밤, 이 시간에 다시 여기로 와주게나. 내 그대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싶네. 다음 날 밤, 이선우는 약속대로 다시 그 산마루를 찾았습니다. 달빛 아래 도깨비가 어젯밤과 같은 모습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왔네, 선비. 밤새 그대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네? 자, 밖에. 도깨비가 내민 것은 한 뼘 길이의 작은 나무 방망이였습니다. 표면에는 용과 봉황을 닮은 신비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손에 쥐자 따스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일세. 원하는 것을 말하며 2번 두드리면 무엇이든 나타나지. 하지만 명심하게. 이 방망이는 마음이 선한 자만이 제대로 쓸 수 있네? 만약 그대가 욕심을 부리거나 나쁜 마음을 품으면 오히려 큰 화를 입게 될 것이야. 도깨비 어르신, 이토록 귀한 것을 제가 어찌. 그대는 욕심이 없고 마음이 고우니 분명 이 방망이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 걸세. 부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게. 그것이 나의 유일한 바람이네. 이선우는 깊이 절하며 감사를 표했고 도깨비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남기고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선우는 아내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조심스럽게 방망이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쌀 한 가마니가 뚝딱 나오너라. 그러자 놀랍게도 텅 빈 방 한가운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가마니가 쿵 하고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여보.
정말이에요. 이제 우리 아이들 배골치 않아도 되겠군요. 아내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아이들은 신기함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날 이후 이선우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깨비의 경고를 잊지 않고 방망이를 오직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했습니다. 굶주린 가족을 위해 양식을 구하고 낡은 집을 수리하고 학문에 필요한 책과 종이를 얻었습니다. 그는 결코 사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굶주림에 시달리자 이선우는 밤마다 몰래 방망이를 사용해 곡식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올해 저희 집에 운이 좋아 수확이 조금 남았을 뿐입니다. 이웃끼리 돕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의 선행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무사히 겨울을 날 수 있었고 이선우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문은 욕심 많기로 소문난 이웃 마을의 최만석 부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군. 그 가난뱅이 선비가 갑자기 어디서 저런 재물이 났을꼬. 필시 무슨 비밀이 있을 것이다. 최 부자는 하인을 시켜 이선우의 집을 염탐하게 했고 마침내 도깨비 방망이의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어느 날 밤, 최 부자는 이선우의 집에 몰래 들어가 방망이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이 내 것이로구나. 자, 어디 보자. 금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쏟아져라. 그러나 그가 방망이를 두드리자 금은 보화는커녕 방 안 가득 지푸라기와 돌멩이, 심지어는 오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금을 내놓으란 말이다. 금. 그가 소리칠수록 더 많은 쓰레기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푸른빛과 함께 도깨비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욕심 많은 인간아. 그 방망이는 선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쓸 수 있거늘 내 놈 같은 자가 사용하니 똥과 쓰레기만 나오는 것이다. 도깨비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도깨비는 방망이를 되찾아 사라졌고 최 부자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망신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도깨비는 다시 이선우를 찾아와 방망이를 돌려주었습니다. 선비, 그대는 방망이를 잃고도 화를 내거나 원망하지 않았더군. 그 모습에 나는 더욱 감동했네. 이 방망이는 영원히 그대의 것이야. 도깨비는 방망이와 함께 작은 책자 한 권을 선물했습니다. 그 책에는 학문의 정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책으로 공부한 이선우는 이듬해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높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는 훌륭한 목민관이 되어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렸고 방망이는 오직 큰 흉년이나 재해가 닥쳤을 때 백성을 구하는 데에만 사용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은퇴한 이선우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다시 산마루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오랜 친구인 도깨비가 변함없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구려, 선비. 아니, 이제는 대감이라 불러야 하나. 그대가 훌륭하게 살아온 모든 날들을 내가 지켜보았네. 참으로 자랑스럽구먼. 어르신 덕분입니다. 이제 이 방망이는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아니, 그 방망이는 그대 자손들에게 물려주게. 그리고 가르치게나. 결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대처럼 이웃을 도우며 살라고 말이네. 그 후로도 둘의 우정은 계속되었고 이선우는 평생을 존경받으며 살다가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덕을 기리는 비석을 세웠고 그날 밤 비석 앞에서 누군가 슬피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오랜 친구를 잃은 도깨비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때는 조선 중기 지리산 깊은 자락에 자리한 어느 외딴 산골 마을에 이선우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학문은 비록 인근에서 으뜸으로 꼽혔으나 가세가 몹시 기울어 끼니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었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초가집에는 현명한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두 자식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지붕 틈새로 빗물이 뚝뚝 떨어졌고 바람 부는 날이면 야른 벽이 위태롭게 덜컹거렸습니다. 그럼에도 이선우는 결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이웃마을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품삯으로 받은 쌀 몇 줌으로 연명했고 밤이면 희미한 등잔불 아래 책을 읽으며 학문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날도 그는 서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품삯으로 받은 쌀자루와 훈장이 덤으로 준 작은 막걸리 한 병을 품에 소중히 안고 어두운 산길을 걷고 있었죠. 스산한 가을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고 나뭇가지들이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으스스하게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늦었구나. 아내와 아이들이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겠지. 어서 발걸음을 재촉해야겠다. 이선우는 낡은 집신을 신은 발의 통증도 잊은 채 가족을 생각하며 걸음을 서둘렀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가족의 웃음소리는 그에게 세상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마루를 막 넘어서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기운이 그를 덮쳤습니다. 공기가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어디선가 사람의 것 같기도 하고 짐승의 것 같기도 한 기묘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선우는 숨을 죽이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심장이 방망이 질치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길 한가운데 웬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키는 장정보다 조금 작았고 머리에는 낡은 갓을 쓰고 있었지만 그 주위로 옅은 푸른 빛이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형형한 눈빛이 어둠 속에서 그를 꿰뚫어 보고 있었죠. 이선우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것은 사람이 아니라 책에서만 보던 도깨비였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겠지만 평소 학문으로 심신을 단련한 그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도깨비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 깊은 밤, 산길에서 뵙게 되니 필시 이 산을 지키는 영험한 분이신 듯합니다. 소생, 이 길을 지나는 가난한 선비 이선우라 하옵니다. 도깨비는 자신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고 예를 갖추는 이선우의 모습에 적잖이 놀란 듯 했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죠. 허, 그대는 참으로 담력이 크구려. 나를 보고도 무서워하지 않다니. 나는 이 산에서 수백 년을 살아온 도깨비일세. 도깨비의 목소리는 의외로 맑고 어딘가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사람을 해치려는 기색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깨비 어르신이셨군요. 이 밤중에 어인일로 홀로 서 계신 것입니까? 껄껄, 사연이랄 게 있겠나. 그저 심심하고 외로워서지. 사람들은 나만 보면 기겁하고 도망가기 바쁘니 이 긴 세월 동안 말벗 하나 없었다네. 이선우는 도깨비의 말에서 깊은 고독을 느꼈습니다. 겉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모두가 두려워하고 피하는 존재의 슬픔이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막걸리 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내와 오붓하게 나누어 마시려던 귀한 술이었습니다. 도깨비 어르신, 제가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오늘 품삯으로 받은 막걸리가 조금 있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술 한 잔 나누며 말벗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 말에 도깨비의 푸른 눈이 놀라움과 감동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뭔 일아? 네가 감히 나에게 술을 권하는 것이냐? 수백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로구나. 고맙네, 선비. 정말 고맙네. 도깨비는 감격한 듯 떨리는 손으로 술병을 받아들고는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이 맛이야. 선비, 그대는 참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로구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은혜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그저 길 위에서 만난 인연일 뿐입니다. 저 또한 오늘 어르신 덕분에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비와 도깨비는 길가 바위에 나란히 앉아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선우는 자신의 가난한 처지와 그럼에도 잃지 않는 꿈에 대해, 도깨비는 수백 년간 겪어온 외로움과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헤어질 때가 되자 도깨비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비, 그대의 따뜻한 마음에 내가 큰 감동을 받았네. 나는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갚는 도깨비. 내일 밤, 이 시간에 다시 여기로 와주게나. 내 그대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싶네. 다음 날 밤, 이선우는 약속대로 다시 그 산마루를 찾았습니다. 달빛 아래 도깨비가 어젯밤과 같은 모습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왔네, 선비. 밤새 그대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네? 자, 밖에. 도깨비가 내민 것은 한 뼘 길이의 작은 나무 방망이였습니다. 표면에는 용과 봉황을 닮은 신비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손에 쥐자 따스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일세. 원하는 것을 말하며 2번 두드리면 무엇이든 나타나지. 하지만 명심하게. 이 방망이는 마음이 선한 자만이 제대로 쓸 수 있네? 만약 그대가 욕심을 부리거나 나쁜 마음을 품으면 오히려 큰 화를 입게 될 것이야. 도깨비 어르신, 이토록 귀한 것을 제가 어찌. 그대는 욕심이 없고 마음이 고우니 분명 이 방망이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 걸세. 부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게. 그것이 나의 유일한 바람이네. 이선우는 깊이 절하며 감사를 표했고 도깨비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남기고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선우는 아내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조심스럽게 방망이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쌀 한 가마니가 뚝딱 나오너라. 그러자 놀랍게도 텅 빈 방 한가운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가마니가 쿵 하고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여보. 정말이에요. 이제 우리 아이들 배골치 않아도 되겠군요. 아내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아이들은 신기함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날 이후 이선우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깨비의 경고를 잊지 않고 방망이를 오직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했습니다. 굶주린 가족을 위해 양식을 구하고 낡은 집을 수리하고 학문에 필요한 책과 종이를 얻었습니다. 그는 결코 사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굶주림에 시달리자 이선우는 밤마다 몰래 방망이를 사용해 곡식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올해 저희 집에 운이 좋아 수확이 조금 남았을 뿐입니다. 이웃끼리 돕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의 선행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무사히 겨울을 날 수 있었고 이선우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문은 욕심 많기로 소문난 이웃 마을의 최만석 부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군. 그 가난뱅이 선비가 갑자기 어디서 저런 재물이 났을꼬. 필시 무슨 비밀이 있을 것이다. 최 부자는 하인을 시켜 이선우의 집을 염탐하게 했고 마침내 도깨비 방망이의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어느 날 밤, 최 부자는 이선우의 집에 몰래 들어가 방망이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하!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이 내 것이로구나. 자, 어디 보자. 금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쏟아져라. 그러나 그가 방망이를 두드리자 금은 보화는커녕 방 안 가득 지푸라기와 돌멩이, 심지어는 오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금을 내놓으란 말이다. 금. 그가 소리칠수록 더 많은 쓰레기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푸른빛과 함께 도깨비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욕심 많은 인간아. 그 방망이는 선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쓸 수 있거늘 내 놈 같은 자가 사용하니 똥과 쓰레기만 나오는 것이다. 도깨비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도깨비는 방망이를 되찾아 사라졌고 최 부자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망신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도깨비는 다시 이선우를 찾아와 방망이를 돌려주었습니다. 선비, 그대는 방망이를 잃고도 화를 내거나 원망하지 않았더군. 그 모습에 나는 더욱 감동했네. 이 방망이는 영원히 그대의 것이야. 도깨비는 방망이와 함께 작은 책자 한 권을 선물했습니다. 그 책에는 학문의 정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책으로 공부한 이선우는 이듬해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높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는 훌륭한 목민관이 되어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렸고 방망이는 오직 큰 흉년이나 재해가 닥쳤을 때 백성을 구하는 데에만 사용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은퇴한 이선우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다시 산마루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오랜 친구인 도깨비가 변함없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구려, 선비. 아니, 이제는 대감이라 불러야 하나. 그대가 훌륭하게 살아온 모든 날들을 내가 지켜보았네. 참으로 자랑스럽구먼. 어르신 덕분입니다. 이제 이 방망이는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아니, 그 방망이는 그대 자손들에게 물려주게. 그리고 가르치게나. 결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대처럼 이웃을 도우며 살라고 말이네. 그 후로도 둘의 우정은 계속되었고 이선우는 평생을 존경받으며 살다가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덕을 기리는 비석을 세웠고 그날 밤 비석 앞에서 누군가 슬피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오랜 친구를 잃은 도깨비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때는 조선 중기 지리산 깊은 자락에 자리한 어느 외딴 산골 마을에 이선우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학문은 비록 인근에서 으뜸으로 꼽혔으나 가세가 몹시 기울어 끼니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었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초가집에는 현명한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두 자식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지붕 틈새로 빗물이 뚝뚝 떨어졌고 바람 부는 날이면 야른 벽이 위태롭게 덜컹거렸습니다. 그럼에도 이선우는 결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이웃마을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품삯으로 받은 쌀 몇 줌으로 연명했고 밤이면 희미한 등잔불 아래 책을 읽으며 학문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날도 그는 서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품삯으로 받은 쌀자루와 훈장이 덤으로 준 작은 막걸리 한 병을 품에 소중히 안고 어두운 산길을 걷고 있었죠. 스산한 가을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고 나뭇가지들이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으스스하게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늦었구나. 아내와 아이들이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겠지. 어서 발걸음을 재촉해야겠다. 이선우는 낡은 집신을 신은 발의 통증도 잊은 채 가족을 생각하며 걸음을 서둘렀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가족의 웃음소리는 그에게 세상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마루를 막 넘어서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기운이 그를 덮쳤습니다. 공기가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어디선가 사람의 것 같기도 하고 짐승의 것 같기도 한 기묘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선우는 숨을 죽이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심장이 방망이질치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길 한가운데 웬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키는 장정보다 조금 작았고 머리에는 낡은 갓을 쓰고 있었지만 그 주위로 옅은 푸른 빛이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형형한 눈빛이 어둠 속에서 그를 꿰뚫어 보고 있었죠. 이선우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것은 사람이 아니라 책에서만 보던 도깨비였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겠지만 평소 학문으로 심신을 단련한 그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도깨비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 깊은 밤, 산길에서 뵙게 되니 필시 이 산을 지키는 영험한 분이신 듯합니다. 소생, 이 길을 지나는 가난한 선비 이선우라 하옵니다.
도깨비는 자신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고 예를 갖추는 이선우의 모습에 적잖이 놀란 듯 했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죠. 그대는 참으로 담력이 크구려. 나를 보고도 무서워하지 않다니. 나는 이 산에서 수백 년을 살아온 도깨비일세. 도깨비의 목소리는 의외로 맑고 어딘가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사람을 해치려는 기색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깨비 어르신이셨군요. 이 밤중에 어인일로 홀로 서 계신 것입니까? 껄껄, 사연이랄 게 있겠나. 그저 심심하고 외로워서지. 사람들은 나만 보면 기겁하고 도망가기 바쁘니 이 긴 세월 동안 말벗 하나 없었다네. 이선우는 도깨비의 말에서 깊은 고독을 느꼈습니다. 겉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모두가 두려워하고 피하는 존재의 슬픔이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막걸리 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내와 오붓하게 나누어 마시려던 귀한 술이었습니다. 도깨비 어르신, 제가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오늘 품삯으로 받은 막걸리가 조금 있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술 한 잔 나누며 말벗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 말에 도깨비의 푸른 눈이 놀라움과 감동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뭔일아? 네가 감히 나에게 술을 권하는 것이냐? 수백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로구나. 고맙네, 선비. 정말 고맙네. 도깨비는 감격한 듯 떨리는 손으로 술병을 받아들고는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이 맛이야. 선비, 그대는 참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로구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은혜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그저 길 위에서 만난 인연일 뿐입니다. 저 또한 오늘 어르신 덕분에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비와 도깨비는 길가 바위에 나란히 앉아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선우는 자신의 가난한 처지와 그럼에도 잃지 않는 꿈에 대해, 도깨비는 수백 년간 겪어온 외로움과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헤어질 때가 되자 도깨비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비, 그대의 따뜻한 마음에 내가 큰 감동을 받았네. 나는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갚는 도깨비. 내일 밤, 이 시간에 다시 여기로 와주게나. 내 그대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싶네. 다음 날 밤, 이선우는 약속대로 다시 그 산마루를 찾았습니다. 달빛 아래 도깨비가 어젯밤과 같은 모습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왔네, 선비. 밤새 그대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네? 자, 밖에. 도깨비가 내민 것은 한 뼘 길이의 작은 나무 방망이였습니다. 표면에는 용과 봉황을 닮은 신비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손에 쥐자 따스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일세. 원하는 것을 말하며 2번 두드리면 무엇이든 나타나지. 하지만 명심하게. 이 방망이는 마음이 선한 자만이 제대로 쓸 수 있네? 만약 그대가 욕심을 부리거나 나쁜 마음을 품으면 오히려 큰 화를 입게 될 것이야. 도깨비 어르신, 이토록 귀한 것을 제가 어찌. 그대는 욕심이 없고 마음이 고우니 분명 이 방망이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 걸세. 부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게. 그것이 나의 유일한 바람이네. 이선우는 깊이 절하며 감사를 표했고 도깨비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남기고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선우는 아내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조심스럽게 방망이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쌀 한 가마니가 뚝딱 나오너라. 그러자 놀랍게도 텅 빈 방 한가운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가마니가 쿵 하고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여보. 정말이에요. 이제 우리 아이들 배골치 않아도 되겠군요. 아내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아이들은 신기함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날 이후 이선우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깨비의 경고를 잊지 않고 방망이를 오직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했습니다. 굶주린 가족을 위해 양식을 구하고 낡은 집을 수리하고 학문에 필요한 책과 종이를 얻었습니다. 그는 결코 사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굶주림에 시달리자 이선우는 밤마다 몰래 방망이를 사용해 곡식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올해 저희 집에 운이 좋아 수확이 조금 남았을 뿐입니다. 이웃끼리 돕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의 선행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무사히 겨울을 날 수 있었고 이선우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문은 욕심 많기로 소문난 이웃 마을의 최만석 부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군. 그 가난뱅이 선비가 갑자기 어디서 저런 재물이 났을꼬. 필시 무슨 비밀이 있을 것이다. 최 부자는 하인을 시켜 이선우의 집을 염탐하게 했고 마침내 도깨비 방망이의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어느 날 밤, 최 부자는 이선우의 집에 몰래 들어가 방망이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하!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이 내 것이로구나. 자, 어디 보자. 금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쏟아져라. 그러나 그가 방망이를 두드리자 금은 보화는커녕 방 안가득 지푸라기와 돌멩이, 심지어는 오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금을 내놓으란 말이다. 금. 그가 소리칠수록 더 많은 쓰레기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푸른빛과 함께 도깨비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욕심 많은 인간아. 그 방망이는 선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쓸 수 있거늘 내놈 같은 자가 사용하니 똥과 쓰레기만 나오는 것이다. 도깨비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도깨비는 방망이를 되찾아 사라졌고 최 부자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망신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도깨비는 다시 이선우를 찾아와 방망이를 돌려주었습니다. 선비, 그대는 방망이를 잃고도 화를 내거나 원망하지 않았더군. 그 모습에 나는 더욱 감동했네. 이 방망이는 영원히 그대의 것이야. 도깨비는 방망이와 함께 작은 책자 한 권을 선물했습니다. 그 책에는 학문의 정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책으로 공부한 이선우는 이듬해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높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는 훌륭한 목민관이 되어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렸고 방망이는 오직 큰 흉년이나 재해가 닥쳤을 때 백성을 구하는 데에만 사용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은퇴한 이선우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다시 산마루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오랜 친구인 도깨비가 변함없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구려, 선비. 아니, 이제는 대감이라 불러야 하나. 그대가 훌륭하게 살아온 모든 날들을 내가 지켜보았네. 참으로 자랑스럽구먼. 어르신 덕분입니다. 이제 이 방망이는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아니, 그 방망이는 그대 자손들에게 물려주게. 그리고 가르치게나. 결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대처럼 이웃을 도우며 살라고 말이네. 그 후로도 둘의 우정은 계속되었고 이선우는 평생을 존경받으며 살다가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덕을 기리는 비석을 세웠고 그날 밤 비석 앞에서 누군가 슬피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오랜 친구를 잃은 도깨비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때는 조선 중기 지리산 깊은 자락에 자리한 어느 외딴 산골 마을에 이선우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학문은 비록 인근에서 으뜸으로 꼽혔으나 가세가 몹시 기울어 끼니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었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초가집에는 현명한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두 자식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지붕 틈새로 빗물이 뚝뚝 떨어졌고 바람 부는 날이면 야른 벽이 위태롭게 덜컹거렸습니다.
그럼에도 이선우는 결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이웃마을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품삯으로 받은 쌀 몇 줌으로 연명했고, 밤이면 희미한 등잔불 아래 책을 읽으며 학문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날도 그는 서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품삯으로 받은 쌀자루와 훈장이 덤으로 준 작은 막걸리 한 병을 품에 소중히 안고 어두운 산길을 걷고 있었죠. 스산한 가을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고 나뭇가지들이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으스스하게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늦었구나. 아내와 아이들이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겠지. 어서 발걸음을 재촉해야겠다. 이선우는 낡은 집신을 신은 발의 통증도 잊은 채 가족을 생각하며 걸음을 서둘렀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가족의 웃음소리는 그에게 세상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마루를 막 넘어서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기운이 그를 덮쳤습니다. 공기가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어디선가 사람의 것 같기도 하고 짐승의 것 같기도 한 기묘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선우는 숨을 죽이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심장이 방망이질치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길 한가운데 웬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키는 장정보다 조금 작았고 머리에는 낡은 갓을 쓰고 있었지만 그 주위로 옅은 푸른 빛이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형형한 눈빛이 어둠 속에서 그를 꿰뚫어 보고 있었죠. 이선우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것은 사람이 아니라 책에서만 보던 도깨비였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겠지만 평소 학문으로 심신을 단련한 그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도깨비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 깊은 밤, 산길에서 뵙게 되니 필시 이 산을 지키는 영험한 분이신 듯합니다. 소생, 이 길을 지나는 가난한 선비 이선우라 하옵니다. 도깨비는 자신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고 예를 갖추는 이선우의 모습에 적잖이 놀란 듯 했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죠. 그대는 참으로 담력이 크구려. 나를 보고도 무서워하지 않다니. 나는 이 산에서 수백 년을 살아온 도깨비일세. 도깨비의 목소리는 의외로 맑고 어딘가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사람을 해치려는 기색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깨비 어르신이셨군요. 이 밤중에 어인일로 홀로 서 계신 것입니까? 껄껄, 사연이랄 게 있겠나. 그저 심심하고 외로워서지. 사람들은 나만 보면 기겁하고 도망가기 바쁘니 이 긴 세월 동안 말벗 하나 없었다네. 이선우는 도깨비의 말에서 깊은 고독을 느꼈습니다. 겉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모두가 두려워하고 피하는 존재의 슬픔이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막걸리 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내와 오붓하게 나누어 마시려던 귀한 술이었습니다. 도깨비 어르신, 제가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오늘 품삯으로 받은 막걸리가 조금 있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술 한 잔 나누며 말벗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 말에 도깨비의 푸른 눈이 놀라움과 감동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뭔일아? 네가 감히 나에게 술을 권하는 것이냐? 수백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로구나. 고맙네, 선비. 정말 고맙네. 도깨비는 감격한 듯 떨리는 손으로 술병을 받아들고는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이 맛이야. 선비, 그대는 참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로구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은혜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그저 길 위에서 만난 인연일 뿐입니다. 저 또한 오늘 어르신 덕분에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비와 도깨비는 길가 바위에 나란히 앉아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선우는 자신의 가난한 처지와 그럼에도 잃지 않는 꿈에 대해
도깨비는 수백 년간 겪어온 외로움과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헤어질 때가 되자 도깨비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비, 그대의 따뜻한 마음에 내가 큰 감동을 받았네. 나는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갚는 도깨비. 내일 밤, 이 시간에 다시 여기로 와주게나. 내 그대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싶네. 다음 날 밤, 이선우는 약속대로 다시 그 산마루를 찾았습니다. 달빛 아래 도깨비가 어젯밤과 같은 모습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왔네, 선비. 밤새 그대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네? 자, 밖에. 도깨비가 내민 것은 한 뼘 길이의 작은 나무 방망이였습니다. 표면에는 용과 봉황을 닮은 신비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손에 쥐자 따스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일세. 원하는 것을 말하며 2번 두드리면 무엇이든 나타나지. 하지만 명심하게. 이 방망이는 마음이 선한 자만이 제대로 쓸 수 있네? 만약 그대가 욕심을 부리거나 나쁜 마음을 품으면 오히려 큰 화를 입게 될 것이야. 도깨비 어르신, 이토록 귀한 것을 제가 어찌. 그대는 욕심이 없고 마음이 고우니 분명 이 방망이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 걸세. 부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게. 그것이 나의 유일한 바람이네. 이선우는 깊이 절하며 감사를 표했고 도깨비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남기고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선우는 아내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조심스럽게 방망이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쌀 한 가마니가 뚝딱 나오너라. 그러자 놀랍게도 텅 빈 방 한가운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가마니가 쿵 하고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여보. 정말이에요. 이제 우리 아이들 배골치 않아도 되겠군요. 아내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아이들은 신기함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날 이후 이선우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깨비의 경고를 잊지 않고 방망이를 오직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했습니다. 굶주린 가족을 위해 양식을 구하고 낡은 집을 수리하고 학문에 필요한 책과 종이를 얻었습니다. 그는 결코 사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굶주림에 시달리자 이선우는 밤마다 몰래 방망이를 사용해 곡식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올해 저희 집에 운이 좋아 수확이 조금 남았을 뿐입니다. 이웃끼리 돕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의 선행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무사히 겨울을 날 수 있었고 이선우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문은 욕심 많기로 소문난 이웃 마을의 최만석 부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군. 그 가난뱅이 선비가 갑자기 어디서 저런 재물이 났을꼬. 필시 무슨 비밀이 있을 것이다. 최 부자는 하인을 시켜 이선우의 집을 염탐하게 했고 마침내 도깨비 방망이의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어느 날 밤, 최 부자는 이선우의 집에 몰래 들어가 방망이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하!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이 내 것이로구나. 자, 어디 보자. 금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쏟아져라. 그러나 그가 방망이를 두드리자 금은 보화는커녕 방 안가득 지푸라기와 돌멩이, 심지어는 오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금을 내놓으란 말이다. 금. 그가 소리칠수록 더 많은 쓰레기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푸른빛과 함께 도깨비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욕심 많은 인간아. 그 방망이는 선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쓸 수 있거늘 내놈 같은 자가 사용하니 똥과 쓰레기만 나오는 것이다. 도깨비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도깨비는 방망이를 되찾아 사라졌고 최 부자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망신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도깨비는 다시 이선우를 찾아와 방망이를 돌려주었습니다. 선비, 그대는 방망이를 잃고도 화를 내거나 원망하지 않았더군. 그 모습에 나는 더욱 감동했네.